공명도 잊었노라. 부기도 잊었노라. 잊었노라에서 잘라보세요. 공명도 잊었노라에서. 어때요?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문장 구조 비슷하죠. 대구법이죠. 공명의 체크. 공명이 뭐죠?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말고요. 여기서의 공명은 이름을 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속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기의 체크. 부기는 뭐죠? 돈 많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공명과 부기는 둘 다 속세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잊었대요. 그럼 속세를 잊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화자의 지향점이 바로 뭐다? 탈속지향입니다. 탈속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적어주세요. 탈속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번호한 일, 번호한 이야기는 번은 번거롭다 들어봤죠? 거기에 번자입니다. 우는 근시 무자예요. 그래서 번호한 일도 체크. 그러면 이 번호한 일도 위에서 말했던 공명과 부기처럼 싹 다 부정적인 속세에 대한 이야기죠. 내 몸을 내마저 잊으니 남이 아니 잊으랴. 남이 아니 잊으랴의 체크. 남이 아니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있겠는가. 그러면 있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질문의 방식을 사용했죠. 무슨 법? 서리법. 설이기예요. 한 4달 넘게 서리법을 계속 하는데도 설익법이에요. 아니 설의법이라고. 반성하세요. 죄송해요. 30이 귀하다는데 30의 체크. 30은요 권력의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 아래의 최고봉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아래 써져 있긴 하지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정승들은 부귀 공명과 가까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30은 속세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소냐. 강산의 동그라미. 강산은 뭐에 대한 이야기죠? 자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속세인가요? 탈속인가요? 탈속이 되는 거죠. 바꿀 소냐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바꿀 소냐의 밑줄 바꾸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바꾼대 안 바꾼대? 안 바꾼대. 답이 정해져 있지? 무슨 법? 서리법.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배를 흩던질 때 그럼 이 두 번째 줄은 뭐하고 있냐? 배 타고 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연친화라고 적어주세요. 가르고 자연 속에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몸이 이 청흥을 가지고 청흥의 체크. 이 청흥이란 단어는 맑은 흥과 운치라고 되어 있죠. 왜 청흥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자연 속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난다의 표현을 청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해됐나요? 납득했어? 만호후인들 부려오랴. 만호후의 또 동그라미. 만호후가 아래 뭐래요? 재력가래요.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얘는 속세야 탈속이야? 속세가 되는 거죠. 부려오랴의 밑줄 부럽대 안 부럽대? 안 부럽대. 서리법이지.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
속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연과 바꾸지 않겠다. 제가요, 배 타고 놀고 있어요. 자연 친화적으로 놀고 있는데 이 청흥, 이 즐거움이 속세, 재력과 부귀를 가진 놈이 부럽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나 자연에서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나요? 거의 뽀로로예요. 헛끌고 시끄면서 다 주워 내던지고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문서의 체크. 자, 그러면 흐트러지고 시끄럽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그치? 시끄러운 글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나쁜 거니까 여기서는 문맥상 속세야 탈속이야? 속세죠? 다 주워 내던지고 필마 추풍, 필마의 체크 한 필의 말이에요. 한 필의 말을 타고 추풍 체크 가을바람이죠. 가을바람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이토록 시원하랴의 밑줄 지금이 제일 시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이 제일 시원하다. 그러면 앞에 아무리 매인새를 놓인다 한들이라는 단어는 그 부분 볼까요? 매인새 놓인다 한들의 체크. 메이다가 뭐죠? 밧줄에 묶여있는 걸 의미하죠. 묶여있는 새를 놓아준다고 한들, 그러니까 새가 자유롭다고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라고 했으니까 새가 시원하다는 거야? 내가 더 시원하다는 거야? 내가 더 속 시원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더 자유롭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굳이 앞에다 메인 새를 놓아한다 한들을 그런 문장을 쓴 이유는 새의 자유로움보다 내가 지금 더 자유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을 강조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리타작 볼까요?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지규법이 쓰였어요. 뿌옇고 라고 했으니까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큰 사발의 밑줄. 사발이 뭔지 아나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이라고요. 보리밥 높기가 한자로 세, 높기가 한자의 체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큼 보리밥을 높이 쌓았다 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근데 여기서는 과장법이 쓰인 거예요. 원래 밥을 한자 정도 쌓으려면은 난리가 나요. 그래서 과장법이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밥 먹자. 밥을 먹고 도리깨를 잡고 도리깨의 체크. 도리깨가 뭔지 아나요? 보리타작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도구. 농사 도구예요. 이 보리는 껍데기가 있는 상태로 오잖아요. 보통 쌀도 그렇고 추수를 하면 그럼 껍데기를 벗겨야겠지. 그치? 그러면 그 쌀이랑 보리 알맹이 하나하나 껍데기 벗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겠지. 그래서 어때요? 이 도리깨로 그 곡식 알들을 후드러 깝니다. 때려요. 뭐요? 보릴게요. 도리깨로 보리하고 쌀 곡식들을 후드러 때려요. 그러면 때리니까 껍데기가 벗겨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원래 흰 쌀이 나오는 거고 보리 알맹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도리깨를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의 체크. 제가 이거 저번에 검게 탄 두 어깨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어떤 놈이 조선시대에 흑인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어? 여성의 있어. 아니에요? 비밀 같은데. 비밀이야. 그 천세는 아니 정민성인가? 여튼 그때 그랬습니다. 누군지 알려주시나요? 비밀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건깨탄 두어 개는 흑형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농사일을 많이 해서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농사꾼이라고 써주세요. 건장하니요? 건강한 농사꾼. 건강. 이해됐나요? 그래서 또 막 어디 가가지고 조선시대에 흑인이 있었어요 막 이러고 있으면 진짜 건강한 남성들이요? 농사꾼이요. 잠깐만요. 근데 조선시대에 흑인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미국에서 내려왔을 수도 있잖아. 왜 내려와 굳이? 갈 수도 있지. 그때는 그 미국과 교역이 이런 게 없었어요. 알겠죠? 기영아? 기영아라고? 아니 기영아 그거는 내가 왜 기억나요 미친. 너, 아니 내가 어제 흑인 보고 기영아 했어. 너 나중에 총 맞아. 아니에요. 옹해야 밑줄. 옹해야라는 건요 노동요입니다. 다 같이 노동하면서 부르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옹해야 소리를 내며 발 맞춰 두드리니 라고 했으니까 단체로 보리타작 중입니다. 단체로 보리타작. 삽시간에 순식간에 보리 나달이 온마당에 가득하네. 그래서 뭐야? 일이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음. 아까 여기서 일이 뭐라 했죠? 보리 껍데기 까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보리 껍데기가 잘 까진다. 선생님 근데 이거 망치로요. 돌 이렇게 망치 아니라고 했어요. 도리깨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냥 터트린다 했잖아. 껍데기를 까는 거예요. 터트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 어떻게 구분을 해요? 뭐요? 근데 그거 어떻게 나눠요? 그 손으로 일일이 그렇게 해서 짚는 채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아, 전 바닥에 떨어지면 애들이 죽는 건데요. 네. 주고받는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지는데 신이 나기 시작해. 보이는 이 지붕 위에 보리 티끌 뿐이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리 껍데기들이 지붕까지 날아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색의 체크. 여기서의 그 기색은 뭘 의미하겠어요? 보리타작하는 모습이죠.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다의 체크. 그러면 농사꾼이 즐거울까? 이걸 지금 보고 있는 놈이 즐거울까? 보고 있는 놈이 즐거운 거지. 이해됐나? 어? 자기 머리가 지붕으로 날아가는데 좋아요. 지금 보리가 날아가서 기분이 좋대요. 보리타작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좋대요. 보리타작. 보리타작 하고 있는 모습이 좋대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더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봤죠. 너 그러면 하루 내내 망치질 해봐. 재밌냐? 아니요.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몸에 노예되지 않았나의 체크. 이 부분은 그런 이야기죠. 노동을 존내 했어. 몸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럼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됐어요. 마음도 힘들어야지. 근데 어떻다고? 즐거워 보인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몸이 노예되지 않았나는 뭐예요? 옆에다 쓰세요. 일은 고되지만 마음은 즐거워 보임. 이해됐나요? 낙원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낙원이 뭔지 아냐? 나만 좋은데. 되게 좋은 수. 그래. 낙원은 즐거운 곳이에요. 행복한 곳. 이상향인 거죠. 그런 곳에 가고 살고 싶은 마음.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래. 그럼 뭐야? 가까이에 있대.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이고 있겠는가? 벼슬길에 헤매고 있다의 체크. 작가 이름 봐. 누구야? 정약용이야. 정말 그약 만드는 사람이었죠. 정약용이 약을 만들어요? 허준이구나. 와. 이게 허준이랑 헷갈렸어. 정약은 그 정약용은 건축가. 건축가요? 정약용은 실학자예요. 그리고 양반이죠.
그러면 벼슬길을 헤매고 있는가요? 벼슬길을 헤매는 건 어떤 놈일까요? 농촌에 있는 지금 저 보리타작 하고 있는 놈들일까요? 화자의 본인일까요? 화자 본인이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정약용이 본인이 원래는 벼슬길을 열심히 노력하고 막 벼슬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이 농사꾼들의 모습을 보고 쟤네 저렇게 개즐거워 보여. 나는 존나 재미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벼슬길의 탈속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쪽 아래 작품 분석하기 있죠? 이 부분은 하지 마세요. 오케이. 와 X. 그 다음에 109쪽 문제만 3개 풀어오시면 되고요. 110쪽 봅시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시끄러. 시간이 3인곡 보겠습니다. 진짜? 아, 진짜 어디요? 왜 이렇게 길어요? 금방 봐요. 진짜 이 몸이 생겨날 때 임을 따라 생겼으니 이 몸의 체크. 화자죠. 임을 따라의 체크. 임금입니다. 작품 제목 옆에 정철이죠. 양반이에요. 남자예요. 오늘 이게 한 개였어요? 선생님, 한계지는 겁나 그 긴 이름이 이름 노인 아닌데 노인? 백성. 노예. 미쳤네. 그 백성 뭐라고 하죠? 노인? 오. 백성을 뭐라고 하죠? 다른 거요? 시끄러. 국민? 됐어. 정철 양반 남자입니다. 양반 아래가 뭐죠? 평민. 그 이름 평민은 없어. 이름이 그냥 신혼 미상. 없어. 작자 미상이야. 신혼 미상 말고 작자 미상. 정철 보겠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양반 남자예요. 사랑 이야기 해 안 해? 원래 안 해. 원래는 안 해. 근데 작품 내용에 사랑 이야기가 있어. 여기처럼 이 몸이 생겨날 때 임을 따라 생겼어요 라는 이야기는 임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겠지. 이럴 땐 누구를 상징한다? 임금을 상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탄생의 원인이 뭐래? 임 때문에 생겼다. 임금 때문에 생겼다. 임금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한평생 연분이며 연분의 체크. 연분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 모를 일이든가 하늘이 다 알고 계신다 라고 했으니까 운명론입니다. 나 하나 젊어 있고 가로 엽시다. 나 하나 젊어 있고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사랑하던 과거. 나 하나 젊어 있고 임 하나 날 사랑하시니 뭔 말? 서로 사랑했었다.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가 전혀 없다. 견줄 때 체크. 견줄 때라는 것은요 비교할 때가 전혀 없다. 그럼 비교할 때가 없다는 이야기니까 우리 사랑이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우리 사랑이 최고라는 이야기예요. 평생에 원하기를 평생에 원했대. 함께 살자의 밑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랑의 약속을 했죠. 평생 함께 하기로.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로이 그리는가? 그랬는데 어때요? 젊을 때는 사랑을 존나 열심히 했는데 늙어서부터는 헤어졌대. 거기 옆에 니은 옆에 헤어짐. 그리는가는 그리워하는가입니다. 엊그제 임을 모셔 광안전에 올랐는데 엊그제라고 했으니까 얼마 안 된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임금과 함께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음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사이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하계의 체크
적강 모티브 들어봤죠? 설명했었어요. 적강 모티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서 지상계로 내려왔다. 설명했어? 안 했어? 적당지 않게요? 적각? 뭐예요? 저기 유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이 하강 할 때처럼 내려왔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상계에 원래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상계로 쫓겨났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적강 모티브는. 이해됐나요? 선생님, 이 왜요? 화자 남자죠? 어? 이 화자가 남자? 화자 여자야. 아, 여자예요? 작가는 남자고 화자는 여자라고. 자, 그래서 하계하려다 적강 모티브다 나오면 바로 뭘 떠올리면 되냐면 유배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배. 올적에 비스머리 흐트러진 지 3년 1세, 3년의 체크. 유배당한 지 몇 년 됐대? 3년 됐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내용 이해돼? 한 줄씩 설명했는데. 연지문의 체크, 화장품이에요. 이따 말은 누굴 위해 곱게 할까? 왜 이런 표현 썼죠? 지금 헤어진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히 쌓여있어. 맺힌 시름이 첩첩히 쌓여있어의 체크. 시름, 걱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걱정이 쌓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아까 마찬가지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추상적이죠. 쌓여있대. 구체적인 것만 쌓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뭐다? 추상적 관념에 구체하다. 집에서 복습 다시 해라고. 그래야 문제 푼다. 지는 것이 한숨이요. 지는 것이 눈물이다. 지는 것이라는 것은요. 이겼다 졌다가 아니에요. 떨어지다의 지다예요. 알겠죠? 그래서 짓는 것, 한숨은 짓고요. 눈물은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왜? 헤어졌으니까요. 인생은 유한한데 인생의 동그라미, 유한의 밑줄, 한계가 있대요. 시름의 동그라미, 걱정은 끝이 없다의 체크, 무한하대요. 그러면 인생과 시름은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대조가 쓰였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의 체크. 하는구나의 체크 뭐예요? 영탄입니다. 감탄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데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계절이 때를 알아 가는 듯 하시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고 많다. 동풍이 살짝 풀어 쌓인 노를 헤쳐내니 동풍의 체크. 원래 이 동풍은요 봄바람입니다. 봄바람이 살짝 불었다는 이야기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의 동그라미 별표. 매화 뭘 상징해요? 지조절개를 상징해요.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냉담한데 냉담의 체크. 춥다라는 이야기죠. 암향 체크. 매화 향기입니다. 무슨 일인가 라고 했으니까 매화가 이 추위를 견디고 좋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화에 대한 예찬적 태도죠. 칭찬이에요. 황혼역의 저녁이죠. 달이 돋아 백엔마대 비치니 달의 동그라미. 달이 솟았대요. 백엔맛에 비쳤대요. 뭐예요? 달빛이 비치고 있대요. 느끼는 듯 반기신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임의 동그라미. 그래서 화자는 내 머리맡에 비친 달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달은 임이라고 보는 거죠. 이해됐나요? 저 매화를 꺾어내요. 저 매화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매화를 꺾어서 임 계신데 보내고 싶대. 그러면 매화는 화자의 분신이자
뭐예요? 정성이고 선물이 되는 거고 매화를 꺾어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다? 저 아직 임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지조절개가 있어요. 라는 상징물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힘든데요. 제가요 너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로 매화를 꺾어 보내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미 매화 너를 보고 너의 체크 여기서의 너는 뭐죠? 매화죠. 그래서 의인화가 쓰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너네 지우개한테 너희 녀석 많이 달았구나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 그치? 집에 가다가 돌멩이를 보고 너희 녀석 발에 차여 보겠어? 이런 말 안 하잖아. 너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뭐다?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 그래서 매화를 너라고 표현했으니까 의인어가 쓰였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작품의 내용은 다시 봐봐. 이 몸이 생겨날 때 임을 따라 태어났다. 이 부분부터 보면은 저는요 임과 함께 태어났어요 해서 두 줄 묶으면 되는 거고 임과 함께 태어났어요 해서 두 줄인 거고 그 다음에 기억부터 젊어 있고 날 사랑했고 견줄 때 전혀 없다. 이 두 줄이 또 우리는 옛날에 엄청 사랑했어 라는 이야기고 평생의 원하기를 함께 살자 했더니 늙어서 무슨 일로 그리는가 야 우리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이별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엊그제 임을 모셔 광안전에 올라왔는데 그 사이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이 부분은 헤어진 이유가 유배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올적의 비승벌이 흐트러진 지 3년이다. 그래서 누굴 위해 곱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은 야 3년 됐다 너랑 헤어진 지 그래서 화장품이 있는데 네가 없으니까 난 더 이상 누구한테 예쁘게 보일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두 줄은 마음에 걱정이 많아서 맨날 쳐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에서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끝이 없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는 나 곧 돼질 것 같은데 늙어가고 있는데 임에 대한 걱정은 끝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두 줄은 계절이 때를 알아가는데 다시 오니 라고 했으니까 세월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듣고 보고 느낄 게 많아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느낀 점에 대한 이야기죠. 그게 바로 매화를 만났다. 매화의 향기 지린다. 밤에 달이 비쳤다. 달빛이 임민 것 같다. 그래서 저 달, 임에게 매화를 꺾어 보내고 싶다. 그 의미가 뭐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눈깔이 떠. 그래서 110쪽 아래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11쪽은 풀어오세요. 알겠죠? 다음